대다수의 학자들이 그 훈족이 그 흉노에서 나온 집단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그 근거라 할까요? 문헌상의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훈족도 보면 그 로마의 동맹이 됩니다. 여러 차례. 고트족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 평화협정이라는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땅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여기 정착해 살아라.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돈도 좀 주고 할 테니까 여기 로마의 동맹군이 돼가지고 동맹이 돼가지고 다른 난동꾼들이 오면 그때 너희들이 나가서 좀 싸워달라 이런 식의 그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제 페데라티라고 불렀습니다. 페데라티 친구라는 뜻이죠. 동맹국. 프랑크족이 또 그 우두머리가 분열이 돼가지고 이 형제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또 이제 유리한 그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형은 훈족 세력 끌어들이고 동생은 로마 아에티우스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틸라하고 이 아에티우스 장군이 전에는 친구였다가 이 사이가 이제 적이 되었던 거죠. 그 원인이 이제 프랑크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훈족과 서로마 제국의 관계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그때 동로마 제국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동로마 제국과의 어떤 그 충돌도 아마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 동로마 제국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소로마 제국하고는 아까 아에티우스가 있었기 때문인지 하여간 그 동맹으로서 많이 관계를 맺고 어느 면에서는 더 우호적이었죠. 관계가 이제 원만했는데 이 동로마 제국하고는 관계가 좀 험악해져요. 그 이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이게 훈족의 이제 그 속한 그 여러 이제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 중에서 아마 아틸라가 이제 그 자기 형을 죽이고 혼자 이제 그 1인 통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이 반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이제 아틸라가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을 뭐 잡아다가 족치려고 했겠죠. 죽이려고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영토 내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자기만 간 게 아니고 자기 밑에 수하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이제 아틸라 입장에서는 돌려달라고 했겠죠. 저놈들은 이제 탈주병이니까 탈주한 놈들이 우리한테 소환해라.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져요. 동로마가 져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지면 이제 전쟁 배상금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종의 공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 당시에는 이제 금화로 몇만 입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양보 이제 훈족이 항상 그 로마 제국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가 당신들 그 국경지에 가서 교역을 하는 거를 허락을 해라. 이 다니부강이 이제 경계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권리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쉬우니까 동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좀 부족하고 공납을 제대로 지불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불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이제 몇 번 이제 보내겠죠, 사절을. 당시에는 사절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밀린 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로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보냈는데 이 약속이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군대 데리고 이제 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까지 이제 뭐 약탈해가지고 한번 쫙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차례 그 이제 전쟁이 있었고 또 협정이 맺어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 훈족도 그 다른 유목민들처럼 이제 그 이 광활란 어떤 그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영역을 그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 가지고 그 통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면 이게 혹시 이제 그 동로마와 서로마 이 분할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제 그 훈족이
흑해 부간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던 이제 뭐 알란족이니 뭐 이런 네. 족속들을 쭉 정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라인강 쪽까지 오니까 오늘날의 독일까지 다 그 사람들 영토로 이제 편입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그 훈족의 지배를 받는 족속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한 왕이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대체로 그 동서로 나뉘어서 이제 그 통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틸라 왕 같은 경우는 이제 형하고 이제 이 영토를 이제 반으로 이제 반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나눠서 형은 뭐 동쪽, 나는 서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이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자관 그 아틸라 때는 자관 형을 자기가 죽이고 혼자서 이제 한 걸 보면 그 아마 혼자서 이제 다 처리할 자신이 있었는지 그 혼자 이제 또 다른 왕을 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동서로마를 다 상대를 합니다. 그 동서 분할 통치는 맞지만 이제 그 동로마 서로마와의 어떤 그런 예, 대치 그거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흉노사를 읽어봐도 흉노의 좌연왕, 우연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제 그 동서로 분할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게 여러 족속들을 밑에 거느린 제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 통치의 편의상 그 동서 분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을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동로마 사절단이 그 훈족의 본영에 갔을 때, 그 아틸라 궁에 갔을 때 그 그리스인을 거기서 만나서 그 그리스인이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 훈족을 오히려 높이고 이제 그 그리스를 좀 낮추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훈족은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편안한 삶을 살고 훈족들끼리는 이제 괴롭힘이 없고 그 소유라는 개념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라든가 로마는 돈 없는 사람을 아주 좀 박대하고 노예제도 갖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살기가 힘들다 오히려 여기는 편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 제롬의 편지죠 이것도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까? 이제 449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그 약속을 잘 이행을 못하니까 뭐 또 전쟁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449년에 사절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아틸라 왕이 이제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 사절을 보내요. 근데 이제 사절이 이제 막시미아누스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기록 같은 걸 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프리스쿠스라는 이제 일종의 문인이고 역사학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틸라 물론 이제 말 타고 가고 때로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제 헝가리 쪽에 아마 그게 부다페스트에서 가까운 곳이었을 겁니다. 그쪽까지 가서 아틸라를 여러 번 아련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절단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또 파티 벌여주잖아요. 파티 벌여주고 이제 그런 거를 세세하게 이 사람이 이 기록을 남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비잔틴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비잔틴사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제 프리스쿠스라는 그 역사가였습니다. 그 기록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뭐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편견 그런 건 없고 단지 이제 역사가로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제 기록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가서 보니까 훈족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스럽게 유유자적하게 지내더라. 자기는 굉장히 훈족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는데 전쟁하지 않는 훈족들은 굉장히 또 친절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이제 계층화된 사회죠.
귀족들은 굉장히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자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훈족 사회는 굉장히 그 평등한 사회였고 어느 면에서는 그 일반 그 훈족 백성들이 살아가기는 좋았던 사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 유목민을 이제 좀 야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서양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 지금 현재 서양 문화에서 바라보는 편견으로도 그렇죠. 조금 생각할 수 있겠네요. 편견이죠. 예, 예.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이 그 우리처럼 그 정착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뭐 텐트 속에 그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볼 때는 굉장히 좀 야만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프리스쿠스가 갔더니 그 아틸라의 궁정은 막 그 나무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궁정이었고 그 상당히 호화스럽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아틸라 자신은 굉장히 검소하고 그런 걸 보고 상당히 그 강한 인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 계속 그 아틸라 왕이 많이 이제 그 거론되는데 사실 뭐 그 뭐 서양인들에게도 유명하고 요즘은 뭐 동양인들도 역사를 뭐 공부하지 않더라도 아틸라 왕을 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훈족이 어떻게 본다면 최전성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아틸라 왕. 그렇죠. 5세기 중반에 이제 통치를 한 사람인데 그 최전성기를 구가를 했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자기 형을 죽이고 1인 통치 체제를 이제 구축을 했었죠. 그래서 동서로마를 다 같이 상대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난폭하고 야만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이 젠틀한 면이 있었고 사절들을 대할 때의 그 태도 같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프리스쿠스의 기록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예.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도 가서 거리를 걸어보면은 전부 다 아틸라 거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옛날에 뭐 본영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이해는 좀 되는데 아틸라가 어느 만큼 그 큰 역할을 했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그런 뭐 이름이 남겨지면서 남겨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기 그 헝가리인들 중에서는 아틸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예. 그 아틸라가 영웅이죠. 그 이제 헝가리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자르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뭐 훈족의 후예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9세기 말에 이제 그 오늘날의 이제 헝가리 땅, 그러니까 옛날에 그 훈족이 차지했던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했죠.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게 이제 헝가리 왕국이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와서 감회에 젖었는데 그게 어떤 감회냐? 옛날에 아틸라의 본영이 있던 곳에 자기들이 왔다. 예?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감흥을 느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뭐 아틸라 왕도 결국은 이제 그 많은 정복 전쟁이랄까요? 이걸 뭐 벌였을 것 같은 원정을 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뭐 이탈리아 원정, 네. 또 뭐 갈리아 원정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아틸라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그 원정을 했는데 땅 빼앗기 원정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원정은 없습니다. 이제 그 상대방을 이제 징치하기 위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벌을 주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51년에 그 유명한 갈리아 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그 프랑스 중부까지 이제 깊숙이 쳐들어간 겁니다. 라인강을 건너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 훈족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 훈제국이라는 게 여러 그 게르만 부족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여러 부족들의 군대를 다 이끌고 수십만에 달했다 그래요.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서고트 왕국이 있었는데 서고트족이 아마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아에투스도
아틸라하고 이렇게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그쪽 그 서고트 왕국하고 손을 잡고 그 아틸라 세력에 이제 맞서게 되었죠. 로마 군하고 또 서고트 군대하고 이제 그 싸웠던 전투가 유명한 샬롱 전투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제 그 뭐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아틸라가 패했다. 또 일부는 아니다. 아틸라가 뭐 죽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자관 아틸라가 그 전투가 끝난 직후에 철군을 해요. 철수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아틸라가 이제 철저히 뭐 예를 들어서 크게 패배했더라면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제 그 이탈리아로 원정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자관 그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고트 쪽도 상당히 이제 피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에티우스도 뭐 그 정신이 그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 아에티우스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무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제가 그 읽은 우리 한국계 역사학자인데 이 호주 시드니 대학의 김현진 교수라고 이제 이 사람이 훈족을 연구를 했습니다. 훈제국을.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의하자면 이 전쟁이 뭐 로마 제국을 아틸라가 이제 정복을 했다든지 뭐 정복을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을 징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 그 프랑크 왕국의 그 두 경쟁자가 두 형제가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면서 한 사람은 그 로마 측에 붙고 한 사람은 이제 훈 그 측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 전투가 이제 벌어진 것으로 갈리아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틸라의 이제 원정이 이제 승리는 하지만 그 점령은 하지 않는다. 예. 예, 아틸라가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자체를 탐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동로마 영토 내로 여러 번 침공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한 협정에 의하면 그 협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국경선에서 그 5일간의 거리를 전부 다 무인지대로 만들어라. 요즘 비무장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 경작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일간이면 한 100km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황무지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리스쿠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이제 그 갈 때 그쪽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경작하는 사람도 없어요. 무인지대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로 하여금 이제 너희 영토의 상당 부분을 이제 그 이렇게 무인지대화 그 하라는 요구를 했지만은 그 영토 자체를 그 나한테 바쳐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토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이제 그 훈족이 결국은 아틸라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이제 그 무너지는 과정을 이제 겪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틸라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왜 아틸라의 죽음으로 이 훈제국이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유목 민족들의 권력 계승 방식, 권력 계승 제도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틸라가 이제 그 뭐 독살됐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요르다네스 같은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트 쪽의 역사를 기록한 요르다네스의 설에 의하면 이제 결혼식 당일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죽었다 이런 이제 급사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좌우간 죽고 나서 이제 권력 승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통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아틸라의 그 아들들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 내에서 아마 그 여러 피지배 족속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걸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싸우다 뭐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 피지배 그 민족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게르만족이잖아요. 찬스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독립 투쟁이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한쪽이 이제 시작을 하니까 다른 쪽도 이제 눈치를 보고 또 그 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훈족이 그 다음에 순식간에 뭐 그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니고 훈 제국의 지배가 그 무너지되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걸 제국을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아틸라 아들들의 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패배하게 되었던 거죠. 그 장자 같은 경우는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동로마 제국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다가 그 전쟁에 이제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잡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이 잘리고 셋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세력을 보존을 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초원지대로 달아났다가 눈치를 봐가지고 다니브강 하구의 또브루자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유목민들이 이제 좋아하던 그 지역에 이제 그 정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그 후손 중에서 이제 그 불가리아를 세우는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강력한 그 훈 제국이 이제 그 몰락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보듯이 이제 아들들의 어떤 그 권력 승계 문제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을 이제 그 맞았다는 거죠. 예, 충분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훈족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라고 해서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별이 아니고 이제 여러 소규모 집단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초원지대에서 이제 그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일부 집단은 뭉쳐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초원지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두 집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쿠트리구르 또 하나는 우티구르라고 해서 그 이제 왕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훈족의 후예다. 아마 아틸라의 후예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두 집단 간에 서로 이제 같은 그 훈의 이제 그 후예였지만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싸우고 해서 이제 그 곧 그 뒤를 그 뒤에 이 초원지대로 이제 그 진입해 들어오는 새로운 족속이 있거든요. 아바르족이라고 해서 그 아바르족이 이제 쉽게 그 이 초원지대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족속이 싸워가지고 서로 힘이 빠지는 바람에 쉽게 이제 아바르 제국이 건립이 되었다라고 하죠. 네, 지금까지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서양사의 판도를 바꾼 훈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가리아를 세운 불가르족과 헝가리를 세운 마자르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바르족이 나타난 게 유럽에 등장하게 된 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 유명한 법전을 편찬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나타났는데 그 몽골 초원에서 활동하던 그 유목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뭐 한 10년 안 되는 기간에 유럽까지 이동을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이 유연이 아바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일부 역사가들은 유연이 아니고 헤프탈이라는 그 유목민이 그러니까 인도 북쪽에 살았던 오늘날의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까운 지역이죠. 이쪽에 살았던 헤프탈이라는 민족이 와서 그 유럽에 들어온 게 아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바르족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들이 이 불가르족입니다. 불가르족.
그런데 이제 그 불가르족이 하나의 단일한 무슨 족속은 아니고 여러 그 집단들이 이제 일종의 동맹을 결성을 했던 이제 그런 연합 세력입니다. 그래서 불가르라는 말 자체가 투르크어로는 이제 연합이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축은 그 훈족의 후예 전에 이제 그 동유럽 다뉴브강 북쪽으로 도망을 쳐서 그 퇴각했던 그 훈족의 후예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건설한 나라가 이제 불가르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그 몇백 년 동안은 그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 종교랄까요? 일종의 천신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투르크라든지 몽골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천신 신앙 그런 거를 이제 당시에 그 천신을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그 탱글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탱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연례적으로 그 뭐 전통적인 몽골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천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